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파르타 토익 800, RC85 and 6 저자이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5, 6의 내용을 알려드리게 될 피터라고 합니다. You can just call me Peter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so far so good이라는 표현,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라면 현장이든 아니면 동영상이든 뭐 doesn't matter.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추임새처럼 판소리 같은 거 하면은 얼쑤, 으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추임새처럼 제가 so far so good이라는 표현을 좀 해요. 간단하게 좀 적어드리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좀 쓴답니다. So far so good 이렇게 외치면 지금까지 괜찮아요? Do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Are you with me?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수업 중간중간마다 so far so good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이 so far so good 외쳐주는 거, 이런 걸 일단 약속하고 갑니다. 제가 이제 뭐 파워 스타트, 뭐 스파르타 토익 시리즈의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을 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so far so good을 안 외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뭐 파워 스타트부터 또는 스타트부터 쭉쭉 이어서 계속 강의를 듣는 분이시라면 알겠죠. 하지만 이 강의가 처음이신 분은 저를 또 처음 보고 또한 so far so good 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so far so good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도 so far so good 자신 있게 외쳐주면 됩니다. 저는 일단 토익은 뭐 170회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지겹게 봤죠. 토익위원회에서 저한테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커피숍에서 10잔 마시면 공짜로 한 잔 주는데 뭐 제가 150회, 한 173회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많이 봤다라는 것은 얼만큼 여러분 토익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토익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을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토익 많이 봤다, 뭐 적중률은 없다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이 토익 적중률이 90%가 넘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스타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뭐 누가 뭐 스타 강사입니다 소개해도 나는 모르는데? 나한테는 스타가 아닌데? 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토익의 신, 그리고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유닛 1부터 우리가 유닛 18까지 유닛 18까지 나갈 건데 이 18개의 유닛 5, 6를 살펴볼 건데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같이 보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토익 교재 자체 이름이 스파르타 토익 800 여기 보이시죠? 스파르타 토익 800이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것은 갖춘 상태에서 나간다. 따라서 문제풀이 위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뭐 체크업 테스트가 있고 프랙티스 테스트가 있고 액추얼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적중률이 가장 높은 거 위주로 뽑아서,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강의라는 거 제가 좀 많이 찍어보고 여러분 뭐 동영상 숙제도 많이 내보고 현장 강의를 할 때는 많이 봐봤지만 동영상이라는 거 자체가 한 30분 넘어가면 학생들이 좀 완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다 알죠 제가. 그래서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서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지루함이 느껴지는 순간 동영상은 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좀 지루할 틈이 없이 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6가 문제인데 8-5는 뭐 문제풀이를 통해서 딱 가면 되고 8-6는 간헐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요. 8-6 하나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10분, 15분이 넘어가 버리면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군데군데 좀 필요한 거, 핵심적인 포인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선별해서 간헐적으로 8-6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시고 지금부터 명사, 유닛 1 명사, noun이라고 하죠. 사람이나 사물을 일컫는 말, 명사라고 하는 것.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것.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사람명사와 사람명사와 사물명사의 구분. 여러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 유닛 1 명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준비됐습니까? So far so good? 네, 앞에 좀 서론이 좀 너무 길었죠?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현장 강의라면 여러분 이 인트로덕션만 한 30분 해야 되는데, 네, 아쉽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텐데 이게 자주 보다 보면 여러분 이제 머리도 오늘 내렸는데 원래 올리다가 좀 내려봤거든요. 앞에 기사분께서 착한 교회 오빠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더 다음에 밑줄이 나왔죠? 더 다음에 밑줄. 영어는 뭘 먼저 보여준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영어는 문법을 먼저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를 뿌렸다라는 것은 정관사 더. 나 이제 명사를 뿌리겠어요 라는 개념이 됩니다. 더 다음에는 가산명사의 단수형 또는 복수형 또는 불가산명사까지 모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혹시 빈칸 뒤에 명사가 있을지 모르니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또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껴들어가면 정관사 더는 앞으로 또 빠진다라는 그런 내용 아시죠? 그래서 더 다음에 밑줄이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빈칸 다음에 전명구 동사까지 전명구가 끊어지니까 빈칸의 자리가 빠르게 명사 자리, 문장의 주어 자리이자 정관사 다음에 명사 자리 다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좀 파악할 수 있겠죠. 보기를 딱 보자마자 각기 다른 품사의 나열. A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과거형 또는 과거 분사라고 얘기하는 것. 과거 분사라면 형용사의 개념이 되겠죠. B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인 형태로서 3인칭 단수형. 어쨌든 품사는 동사죠. C번 같은 경우에는 MENT로 끝나는 전형적인 명사형. D번은 ING형.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형이라고 얘기하죠. So far so good. 네. 그래서 A번은 동사 또는 형용사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자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번은 동사니까 버리고. 혹시 여러분 D번이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동명사 앞에는 관사를 쓸 수 없다? 네, 그래서 안 되고. 정답은 C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쉽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쉬운 걸 왜 선정하셨나요?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더 다음에 밑줄을 그어서 A, B, C, D 각기 다른 품사가 나열돼서 명사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 유형.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accomplishment라는 명사. 요거를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해볼까 해요. accomplishment에서 accomplishment는 accomplish에서 나온 건데 accomplish라는 동사는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ccomplishment라는 것은 성취한 것. 그래서 업적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석해드리면 Mr. Hanson's resume. 이 사람의 레주메 위에 있는 on이라는 것은 표면이나 접촉의 개념이 있으니까 여기 레주메 이력서 상에 있는 업적, 그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력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데디아를 보여준다. 그가 valued member, 우리 팀의 소중한 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A, B, C, D가 각기 다른 품사의 명사 자리 문제로 그렇게 끝나서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개인 공부를 하실 때는 A, B, C, D가 명사 전부 다 명사였다면 명사 어휘로 문제로 나왔다면 내가 이 accomplishments라는 명사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명사를 공부하고 명사 자리를 공부하고 밑에 체크업 테스트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럼 명사 자리를 공부하고 체크업 테스트를 풀면 그 자리 문제에 적용되는 거 그냥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는 시험에 실제로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좀 잡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빈칸 앞에 high라는 형용사를 보고 그 앞에 어를 본다. 어가 나왔다는 것은 나 이제 단수 가산 명사를 쓸 거예요 라는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빈칸 앞에 형용사가 있는 걸 보고 빈칸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빈칸 자리는 명사 자리구나 라고 판단하여 보기 중에서 단수 가산 명사인 love A번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이 문제를 두 번째 문제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더 다음에 밑줄을 딱 그어서 명사를 선택한 문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나, 언이나, 더나 소유격 다음에 명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위 우리는 한정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정사라고 해서 어나, 언이나, 더나, 소유격이나 뭐 지시, 형용사 같은 것도 한정사에 들어가는데 this나 these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거 다음에 명사를 쓰는데 그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면은 그 한정사들이 앞으로 빠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A번 쉽게 구할 수 있었고 JCsoft라는 회사가 찾고 있습니다. 마케팅 매니저를 찾고 있습니다. 뭐뭇을 가진 그러니까 높은 레벨의 전문 지식, 높은 레벨의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개념으로서 빈칸의 자리는 level이라는 단수 가산 명사 자리라는 거. 주의할 것은 levels 복수형 앞에 어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쉽게 여러분 B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So far so good? 두 번째 문제 괜찮습니까? 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더 다음에 세미나가 나왔고요. 그러면 더 다음에 세미나가 나왔으면 여러분 세미나가 명사니까 빈칸의 자리는 동사 자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본이죠. 네, 맞습니다.
동사자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빈칸 뒤에 동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인정? 네, 인정.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명사가 완성되지 않았구나. 문장의 주어가 완성되지 않았구나라고 판단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셈이나 무엇이, 또 셈이나 사람이 될 수 있고 셈이나 사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셈이나 무엇이 등록해야만 한다라고 판단하여 빈칸의 자리는 셈이나 플러스 명사, 즉 명사 플러스 명사 복합 명사를 완성하는 문제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보기를 딱 보자마자 명사가 될 수 있는 attendance, 명사 가능하죠. 출석, 참석, 출석률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attendance. B번 attend에다가 s 붙은 거, attends.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고요. 왜 보기에 동사가 들어갔는지 느낌 오시죠? 주어가 3인칭 단수, 시제를 현재라고 판단해서 동사에다가 s를 붙인 형태를 보기에다 넣었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귀엽죠? 보기 귀엽습니다. 자, C번 보면 attention, 전형적인 TION으로 끝나는 명사 집어넣습니다. 가능하죠? 자리로는. 그 다음에 D번에 attendees, EE로 끝나는 명사형, 즉 사람 명사형이기도 하죠. 보통 사람 명사는 ER이나 OR로 끝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doctor, teacher처럼. 그런데 이 단어는 employees 아시죠? 그렇죠? employee, interviewee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EE로 끝나는 사람 명사 중에 하나죠. attendees는 참석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역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빠르게 판단합니다. 일단 출석이냐 집중, 뭐 차렷할 때도 attention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관심, 집중이란 뜻도 있지만 또 attendees냐. 그럼 크게 나누면 A하고 C는 사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D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정기 토익에서 매달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의 구별 문제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왔죠. 제 말은 attend에서 왔다는 얘기죠. 이 attend라는 동사에서 와서 명사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두 개 이상으로 갈라지면서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로 나뉘어지는 문제 유형. 이 문제가 토익 시험에서 100% 매달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빠르게 뭘 봐야 된다? 동사를 본다. 문장의 주어 역할이니까 지금. 그럼 동사가 지금 뭐예요? register. register가 무슨 뜻이죠? 등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사물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등록하는 것이다라고 빠르게 판단하여 attendees라는 참석자들이, 세미나 참석자들이 전화로 최소한 2주 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라는 개념을 완성하는 정답은 attendees가 됩니다. 이제껏 푼 내용 세 문제째잖아요. 세 문제 중에서 가장 최고의 난이도는 아니고 빈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유형도 사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다 맞추죠. 명사 자리. 그죠? 근데 이 유형부터는 약간 이제 변별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far so good? 괜찮은 거죠? 네. 잊지 마세요. 지금 명사 자리 보기 있고 관사 다음에 명사 자리 보기 있고 가산명사의 단수형 이런 거 봤고 라버 아까처럼. 그 다음에 특히 이 유형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를 구별하는 유형. 이따가 또 제가 문제를 또 선별해 놨어요. 좀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네, 스파르타 체커 4에서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를 선별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소유격 다음에 밑줄 문제를 선별해 봤어요. 네, 어나, 언이나, 더나, 소유격 다음에 밑줄 무슨 자리? 명사 자리. 하지만 빈칸 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명사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빈칸 뒤에 regulations라는 명사가 있는 걸 빠르게 확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명사 앞에 밑줄이니까 소유격 딱 있고 is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명사 앞에 밑줄이니까 형용사 자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기 중에 형용사 딱 A번 찍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틀렸어요. 해석도 괜찮아요. 안전한 규정들.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합 명사 문제입니다. Safety regulations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나요? 기사분은 없다고 하시네요. 없으면 안 되죠. 절대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Safety regulation 복합 명사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제가 강의 기초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복합 명사는 문법상 틀린 표현이다. 문법상 명사 플러스 명사, 즉 명사는 두 개 이상 나란히 나열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들, 원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명사들, 복합 명사. 그래서 이 복합 명사는 토익에 나오는 것들만 따로 추려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무조건 또 암기래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복합명사는 따로 암기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안전규정이라고 해서 safety regulations라고 여러분이 암기해 두시면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safety라는 B번을 바로 찍어버릴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거. 이것도 여러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인포메이션 데스크라고 하죠. 안내 데스크. 인포메이션 데스크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다. Information at desk.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고객 만족 같은 경우는 보통 뭐라 그러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Customer satisfaction. 역시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야. Customer with satisfaction. 명사와 명사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우리 원어민들, 우리 레어미안 원어민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복합명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복합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특히 오답 보기로 형용사가 꼭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safety처럼, safe처럼. 그러니까 이제 복합명사 문제는 여러분이 딱 보고 딱 해결할 수 있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복합명사 정도만 딱 암기해 두시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합명사는 한 단어로 외워두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safety를 바로 찍을 수 있게 safe를 찍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준비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복합명사 문제를 제가 선별해 봤습니다. So far so good? 네, 좋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프랙티스 문제를 또 선별해 봤는데 앞서 이미 체크업 테스트 문제를 풀고 왜 2개짜리 프랙티스 문제를 풉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약간 간헐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제가 좀 간헐적으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뽑았을 것 같습니까? 자, 대열, 소유격담의 밑줄. 앞서 문제와 똑같죠. 소유격담의 밑줄 문제는, 유형은. 그런데 지금 빈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approval, 전형적인 형용사의 말꼬리, approves,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시제가 현재일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이 동사. 자, 이 문제를 제가 왜 뽑았을까요? 바로 의외의 말꼬리 명사를 암기하라. 짜잔. 명사 파트에서 여러분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공부 내용 중에 의외의 말꼬리. AL로 끝나는 의외의 말꼬리 여러분 명사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professional,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professional은 전문가라는 뜻도 있죠. removal, 들어보신 적 있어요? removal, 제거. AL로 끝나지만 명사 제거라는 뜻이 있죠. approval, AL로 끝나는 전형적인 형용사의 말꼬리지만 명사 승인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 이것을 포인트로 잡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프랙티스에서 뽑았습니다. 의외의 명사, 의외의 말꼬리 명사들을 암기하라. AL만 있는 건 아니죠. 뭐 TIVE 같은 거 교재에 정리되어 있듯이 TIVE 같은 거 대표적인 TIVE로 끝나는 명사 objective, 목적이나 목표, alternative,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암기해 두셔야 빈칸의 자리가 명사 자리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다 알 수 있겠고 보기 중에 명사가 없는 거야. 뭐 어떻게 하지? 라고 당황하지 말고 보기 중에 의외의 말꼬리인 명사인 approval을 단방에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approval 정답이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자, 이 문제 좀 보세요. 똑같은 사람명사하고 사물명사를 구별하는 문제에 앞서 우리 언급했던 사람명사하고 사물명사를 구별하는 문제지만 약간 느낌 다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선별한 이유를 잘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require, 목적어, to do. 이 패턴.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거쳐간다라는 패턴 중에 하나 require somebody to do. 문법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 이렇게도 얘기하죠.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인 require. require는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 토익에서는 목적어 다음에 somebody가 나오고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패턴이 나온다라는 것 중에 하나.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이 내용을 처음 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수거 표현 중에 하나. 이때 목적어는 보통 somebody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somebody를 SB라고 쓸게요. somebody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면 주어가 되겠고 동사를 be plus pp, be require. 목적격 보호가 떨어지죠. 투부정사의 패턴. 그리고 이 자리에 밑줄이 나온 겁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네. 자, 빈칸의 자리가 문장의 주어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요. 바로 동사가 a가 됐으니까 복수 주어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보기를 딱 보니까 applicants 복수형, applications 복수형. 그럼 해석해야겠죠.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왜? require somebody to do에서 수동태가 된 패턴은 somebody가 주어로 오니까 주어는 무조건 사람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몇 초라도 당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7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토익은 이런 스킬, 물론 스킬 위주로만 공부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절한 스킬을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시간을 줄여야 한다. 8-7의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require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수동태 파트나 투부정사 파트를 가시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오죠. ask 목적어 to do의 패턴, permit 목적어 to do, want 목적어 to do, 막 많은 enable 목적어 to do, encourage 목적어 to do, respect 목적어 to do, allow 목적어 to do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 유형을 단방에 사람인지 사물인지 해석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So far so good? 그래서 지원자 역시 ER이나 OR로 끝나지 않은 사람 명사로 유명한 지원자 applicants, 지원자들이라는 사람 명사가 정답이 되는 패턴. 저의 의도를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이것도요, 사실 이제 문장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요 자리에 밑줄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mployment냐, employees냐. 그러면 ask somebody to를 알면 바로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 문제는 전사담의 밑줄, 명사를 구하는 문제로서 assistance냐, assistant냐. 토익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 둘 다 명사. 하나는 도움, 보조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는 보조자.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지금 사람 명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사람 명사가 뭐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attendees, 복수형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에 뭐 나왔죠? applicants 나왔죠. 지금 요거 뭐 나왔죠? assistant가 나왔죠. 공통점이 뭐죠? ER이나 OR로 끝나지 않은 사람 명사들이라는 것이죠. 네. 토익에서는 이렇게 ER이나 OR로 끝나지 않은 사람 명사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알아두시고요. 또한 명사 문제지만 해석, 그러니까 둘 다 명사잖아요. 그럼 해석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오잖아요. 근데 이건 해석 문제가 아니다. 왜? assistant는 사람 명사, 사람 명사는 예외 없이 가산 명사다. 짜잔. 사람 명사는 예외 없이 가산 명사다. assistance는 불가산 명사로 쓰여 도움, 보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 없이 푸느냐? 불가산 명사는 그 불가산 명사 앞에 어나 언 쓸 수 없고 s나 es를 붙여 복수형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가산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를 얘기할 때 그 앞에 어나 언, 복수형 s나 es를 붙여야 한다. 따라서 for라는 전사의 목적어 자리로서 assistant라는 사람 명사가 정답이 되려면 assistant 앞 또는 for 바로 뒤에 on이 있거나 아니면 assistant에 s가 붙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불가산 명사인 assistance가 정답이 된다라는 개념의 문제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선생님 말 듣고 assistance라는 명사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선생님, 틀렸더군요. assistance에는 가산도 있고 불가산이 있다고 나오던데요?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나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assistance도 가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해석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하지 마십시오. 사람 명사는 예외 없이 가산. 요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 명사는 예외 없이 가산.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무조건 이거를 선택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 명사는 예외 없이 가산 명사다.
그 어시스턴스 또 사전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가산, 불가산 다 된다고. 영어는 상황 영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가산이 되고 불가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예외 없이 가산이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So far so good?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액츄얼 테스트에서 좀 몇 개를 좀 뽑아봐요. 네. 첫 번째 강의니까 조금 길게 되더라도 액츄얼 테스트 문제도 풀어보고 8-6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 강의부터 8-6를 안 풀면 좀 그러니까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좀 같이 뭐 문제 강의 내용은 막 길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할만하잖아요, 그죠? 자, 정답 벌써 나왔죠? 이렇게 말하는 동안 제 말 안 들리고 문제 봤죠, 그죠? 자, next라는 형용사 다음에 명사 자리. 투부정사가 문 뒤에 나왔고 투부정사가 문 뒤에 나와서 코마로 분리가 되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의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다. 요거 좀 포인트로 잡아두시고 to make your next 무엇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그러면 약속이라는 의미의 명사 C번을 선택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을 잡다라고 해서 make an appointment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make a promise, what a Konglish 여러분. 약속을 잡다, make a promise, Konglish, 오케이?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좀 잡아두시고 appoint는 임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appointment가 임명이라는 명사의 뜻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거 정도 적으시고 임명이라는 개념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make an appointment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하다라는 개념으로 잡아두시면 되겠고 빈칸의 자리는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이자 소유격 다음 명사 자리이자 next라는 형용사 다음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자리다라고 판단하여 보기 중에 유일한 명사형인 C번을 선택하는 문제 so far so good. 좋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도 유명한데 어떻게 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여러분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랑 함께 그냥 처음 푸시는 겁니까? 저랑 함께 처음 푸는 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일단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익히는 게 당연한 거죠. 자, starting in May라고 해서 5월 시작으로 customer service 무엇이 나도 모르게 명사의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아마 customer service 무엇이 will be trained,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자, 훈련을 받게 될 대상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customer service가 훈련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customer service 무엇이 사람이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복합 명사를 완성하는 명사인 명사가 없어. 아니요, 있죠. 바로 representatives.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의외의 말꼬리 명사. TIVE로 끝나지만 대표하는 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 또는 대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람 명사이기도 한 representatives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죠? 우리 의외 말꼬리 명사 practices and approval 기억나시죠? approves냐 approval there 다음에 밑줄을 그었던 문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승인 그 다음에 이건 대표 잡아두시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뽑은 이유 분명합니다. careful이라는 형용사 다음에 밑줄 명사 자리 그럼 보기 중에서 명사를 찾겠죠. 오케이? 그래서 plan이라는 거 명사가 되는 거 아시죠? 형태 변화 없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라는 plan 계획이라는 뜻도 있고 계획을 하다. 그래서 정답의 후보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 다음 planner 계획하는 사람 명사니까 역시 남겨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planning ing적 명사도 있어요. 네, planning. 그런데 만약에 몰랐다. 그럼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보통 학생들이 제끼죠. 그 다음에 planned. 동사의 과거형. 명사에다가 ed를 붙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사의 과거형 또는 과거 분사형. planned. 버리겠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들겠죠. 그럼 해석하겠죠. 그러면 thanks to 뭐뭐 덕분에 구전치사. careful. 신중한. 그러니까 신중한 뭐 덕분에 The construction of the new train station in Gastown, 캐나다에 있는 게스타운을 얘기하는 거 봐요. 그 게스타운이라는 지역의 새로운 기차역의 건설 공사가 will cause very little inconvenience, 불편을 거의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좋은 계획하에, 계획이 좋아서. 그러면 사람 때문에, 계획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계획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답은
A번과 B번이 모두 될 수 없다. 이 문제 여러분 틀린 학생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우리 지금 액츄얼 테스트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해석하니까 플랜이네. 이렇게 말이죠. 근데 플랜은 가산. 플래너는 사람이니까 예외 없이 가산. 그러면은 플랜이나 플래너가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careful 앞에 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가 없죠. 아니면 여기에 s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렇다면 정답은 뭐냐? 바로 C번. 플래닝이 정답이 된다. 여러분, 티켓팅 들어본 적 있죠? 시팅. 특히 티켓팅, 하우징 들어본 적 있죠? ing형 명사형, 불가산 명사 말입니다. 그래서 plan, 가산, planning, 불가산.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So far so good. 이 문제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100% 틀린 학생은 A번 써서 틀렸을 겁니다. 물론 뭐 D번 써서 틀린 사람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교재가 8배. 에이, D번 써서 죄송합니다. D번 써서 틀린 이건 아니잖아요. 인정? So far so good? 네, 갑니다. 86 여러분. 아마 시간대는 지금 한 32분에서 33분 정도 됐을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네,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강의가 이렇게 길게 빠지진 않으니까 여러분 부담 안 드릴 테니까 25분에서 30분 강의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고 86 오늘 이거는 유닛 1 첫 번째 강의니까 여러분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문제를 좀 많이 넣은 거니까 여러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86는 여러분 131번부터 146번까지 여러분 16문제 나오는 거 지문당 4개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마 800교재를 보시는 분은 86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닛 1이니까 유닛 1부터 86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86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깔아놓은 거고요. 뭐 매번 86를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는 85처럼 빈칸 앞뒤만 딱 보고 나서 풀어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왜냐면 86의 핵심 포인트 문제가 뭐죠? 첫 번째 연결어 문제. 그렇죠? 뭐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 말이에요. 그리고 보기의 4개의 문장 중 문맥상 전원 문맥을 판단하여 문맥상 가장 알맞은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 독해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 빈칸의 앞뒤만 이렇게 딱 보고 85처럼 문제를 풀어버리면 다시 문장 찾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니까 그런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독을 하되 조금 이 빈칸에서 좀 먼 부분은 속독을 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역시 여러분 4문제짜리 지문당 4문제씩 있으니까 86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깔아놨고요. This is 저는 누굽니다 할 때 This is Mr. Kim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This is Elizabeth Manning from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그러니까 HR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사부의 엘리자베트 매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쭉 이어가 나가는 거예요. 속독으로. I would like to inform you. 당신에게 데디아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Your promotion. 당신의 승진이 has been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by 뭐뭐에 의해서 우리의 department, 우리의 부서에 의해서 당신의 승진이 어떻게 되었다. A, B, C, D가 동사의 어휘 문제라고 빠르게 판단하고 통보되었다, 적용되었다, 승인되었다, 인용되었다.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단방에 나왔죠. 승진이 승인되었다라는 것들 정도는 단방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C번이 되고요. 혹시 여기에서 정답이 좀 뭐 단방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뒤에 문장을 이어내면 돼요. 해석을 하면 돼요. 뒤에 보니까 5월 1일부로 당신의 new title 나오죠. 새로운 타이틀이 주어졌다. will be director가 될 것이다. director of sales. 그래서 뭐 판매부장, 판매이사가 됐다. 될 것이다라는 거 봐서는 승진되었다라는 거구나. 승진이 approved. 승인되었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다시 한번 확실히 approved라는 C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타이틀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옮겨갈 것이다. 뭐 Salt Lake City에 있는 본사로 이제 정근을 가게 될 것이다. 그쪽 이제 본사로 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타이틀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 빈칸 앞에서 어떤 뭐가 승인됐어? 승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new title이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 new title이 뭐죠? Director of Sales.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 그랬죠? 보면 이제 본사 Salt Lake City라는 곳에 있는 본사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이야. 근데 빈칸 다음에 나오는 문장까지 파악해서 전후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지. 뒤에 보니까 I will send you. 당신에게 보낼 것입니다. 이메일을 한 통 보낼 건데 뭐뭇이 포함된 이메일이냐면 첨부된 파일. 첨부된 파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주격 관계대명사절 형용사들이죠. 포함하는 official description of your new 무엇. Director of Sales. Director of Sales는 new title이죠. 이 Director of Sales로서의 새로운 무엇의 직업에서 필요한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첨부된 파일을 첨부된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당신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냐? 사실상 여러분 15번 문제 정답은 나왔죠? 뭐 job 아니야? job? responsibility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15번 먼저 풀까요? 15번 먼저 풀면 여기에 responsibilities. 네, B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번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찾으면 되는데 뭐 대충 여러분 뭐 알 것 같은데 1번 볼까요? A번. 갑자기 그것이 열릴 것입니다. 몇 시에 Emerald Country Club에서 열릴 것이다. Emerald Country Club에서 뭐가 열린다라는 거야? 아, 뭐 환영회 같은 거? 그 환영회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후 문맥을 따져봤을 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 올해 우리는 축하할 것이다. 업적, achievement 기억나시죠? 업적, accomplishment였는데, 오케이. achievement도 업적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의 제킨스는 누구야? 새로운 인물의 등장, 네, 언급되지 않는 인물. 그래서 전혀 안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5월 25일부로 당신의 페이체크, 봉급, reflect, 반영될 것이다. 15% 임금 인상. 그럴 수 있겠죠. 새로운 타이틀이 주어졌고 본사로 이제 가게 될 것이고 솔트 레이크 시티였나?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제 봉급은 15%가 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메일로 뭐 그 잡 설명서, 잡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C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D번을 보니까 우리는 각각의 직원들에게 contribute, 공헌하라, 뭐 기부해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25 굿바이 기프트 파티, 굿바이 기프트, 굿바이 선물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25씩 내달라고 얘기를 생뚱맞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이어. 그리고 계속 이어가죠. 마지막 문제 나가야겠죠. I will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읽지 않아도요, 여러분. 쭉쭉 내려가면서 뭐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주저하지 마세요. 나한테 연락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정도 해석 되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바라고 바래요. look forward to. 앞으로 추가적인 무엇 명사 자리. 보기 중에서 명사 골라야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네요. 명사. 그렇죠? 2개 빼고,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주게 될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해주시게 될 어떤 앞으로의 무엇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공헌자예요? 아니죠. 공헌, 헌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contributions라는 A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명사 유닛 1을 맞춰봅니다.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수 있고요. 제가 원래는 쫙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하고 이론도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인데 뭐 교재의 네임이 800인 것만큼 800인 만큼 문제풀이 위주로 여러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영상의 장점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반복해서 계속 좀 봐보시고 첫 번째는 욕심을 부렸는데 두 번째 강의부터는 좀 적절하게 여러분 시간 조절도 할 테니까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40분 넘었어. 야 이러면은 좀 곤란한데 나 시간이 없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 30분 분량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하지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짜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강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So far so good. 네,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